한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3월 1일이었습니다. 부대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된 이해람 중사. 2차에 걸친 술자리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선임 장 중사가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손깍지가 끼어져 있는 상태로 성기 위에 가져다 놓으면서 괜찮으십니까? 네, 늦게 출근 왔습니까? 당연히 내일 늦게 출근하세요. 추행을 멈추기 위해 여러 차례 말을 걸고 신호를 보냈지만 장 중사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1, 2분 정도 성기에 계속 너무 거북하고 힘들었습니다. 혀를 제 입안으로 넣어 오른손이 상의 옷속 안으로 들어와서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자 이 중사는 자신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전해봅니다. 내 얼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행은 2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을 시간. 참다 못해 결국 그녀는 숙소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차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려줄 정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가 네, 알겠습니다. 강제 추행을 피하려 차에서 먼저 내린 이 중사. 그런데 야, 나 전화 한번 해봐봐. 아, 됐어. 아, 예. 여기 왔습니다. 수사기 괜찮으십시오. 차에서 장 중사도 내립니다. 그는 이해람 중사가 걸어간 방향으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역은 숙소 앞까지 찾아왔어요. 미안하다 사과하다가 신고할 테면 하라고 했다가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보고 포옹하자고 했습니다. 신고가 걱정돼 따라갔던 것으로 보이는 장 중사. 하지만 이 중사는 숙소로 걸어오는 도중 평소 믿고 의지하던 선임 김 중사에게 장 중사가 추행한 사실을 이미 알린 상황이었습니다. 김 중사는 노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노상사의 보고를 들은 반장 노준이는 다음 날 오전 장 중사를 불러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사건 처리는 여기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신고 후 이해람 중사가 사망하기까지 81일 동안 계속되고 있었던 성폭력 사건 수사. 또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상황을 보고받은 노상사는 이해람 중사를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신고를 하면 코로나19 집합금지 규정을 어기고 그날 회식 자리에 모인 모두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언급을 합니다. 노상사님만큼은 제 입장 저 많이 대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진짜 인생 헛살았구나. 솔직히 거의 피해당한 그날과 견줄 만큼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던 레이더 정비반 최고 선임인 노준이가 저녁을 먹자고 불러냅니다. 그녀를 다독인다며 노준이가 한 얘기는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등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밑에 전화를 걸었다가 사실을 알게 된 이해람 중사의 가족은 거세게 항의를 했고 이날 밤 10시
사건 발생 약 하루가 지나서야 군사경찰에 정식으로 신고가 됩니다. 신고 후 맞이한 상황은 의외였다고 합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오히려 협박 아닌 협박이 반복됐던 겁니다. 강간에 준하는 정도의 심리적 충격을 받긴 충분한 사안이에요. 이 조직이 이 일을 덮고자 한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나를 어떤 식으로든 제거 혹은 억압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 의한 사건보다 아는 사람이 가해자일 때 피해자들이 겪는 주관적 고통감이 훨씬 강도가 높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더욱이 수사의 방향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군사경찰은 피해자인 이중사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 당일 차량 블랙박스는 확보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도 나중에 이해람 중사가 직접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임 노상사는 예비 신랑을 찾아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노상사님이 불러가지고 가해자 두둔하는 얘기를 막 하시면서 이제 용서해달라, 선처해달라. 걔 이제 뭐 빨간 줄 그으면 취업도 못하고 살아야 된다. 혹시 좋게 얘기해줄 수 없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하늘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중사는 그토록 동경했던 군의 이면을 마주하면서 절망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해자인 듯 되어버린 상황.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흘러가고 사건 발생 후 70여일 만에 전속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운 성남의 15전투 비행단으로 소속이 변경된 겁니다. 그런데 전속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종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15비행단 상당수 지휘관 및 참모들은 물론 병사들까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각 부서마다 돌면서 하는 걸 힘들어했어요. 마치 사고 난 부사관 얼굴 한번 보자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되게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이제 정말 게임이 끝났구나. 더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같은 조직이지만 어쨌든 소속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도 노골적으로 2차 가해를 했잖아요. 모르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모르라고 할 거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 행동. 일부러 압박을 주려고 하는 거고. 범죄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대신 조직의 걸림돌 취급을 받게 된 이중사. 불구속 상태였던 장종사. 그는 동료 군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얘기하며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사가 사망하자 이 사실은 즉시 공군본부와 국방부로 보고가 됐습니다.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건 보고서를 올리자 경찰 단장이 성추행 피해자란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온 겁니다. 공군은 국방부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이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단순 변사자라고 보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지만 성폭력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공군. 이중사에겐 고통의 시간이었을 81일은 공군이 이중사를 구할 수 있었던 81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이해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장종사는 이중사 사망 후에야 구속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3달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구속 사건은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경찰 10일, 검찰 20일. 그런데 불구속 사건은 그런 것도 없거든. 뭐 6개월 내에는 아무 그거 가지고 뭐 문제될 게 없는 거니까. 당연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불구속에 포커스 맞췄을 것이다. 불구속으로 처리하면서 시간을 좀 충분히 끌어서 사건을 시킨 다음에 그걸 시킨다고 하는데 시킨 다음에 합의까지 시켜서 이제 불기소, 기소유예 아니면 기소하고 나서 합의해서 선고유예
그러면 이제 군인 신분을 유지하니까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목표로 정하는 거예요. 불구속 수사로 사건을 시키는 일이 시간을 끌어 피해자를 지치게 함으로써 가해자와 합의를 유도하는 법조인들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무마하려는 거죠. 성범죄 사건은 하루만 지나도 진술이 바뀝니다. 그 정도로 성폭행 행위가 있었으면 그 당일에 구속하는 게 맞아요. 제 상식은 그래요. 제가 그 사건 지휘했으면 당연히 구속하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동료가 뒤에서 그런 엄청난 성추행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조직이 어딨어요. 이 군대입니까? 이게 전인데? 다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인데 썩어 빠진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넘어간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 누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걸까? 우린 장종사 불구속 수사가 최초로 명시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3월 8일 날 인지보고서에 이미 불구속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3월 8일자에. 이날은 3월 5일 날 피해자 조사를 했고 6일, 7일이 주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일 날 아침에 결정이 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군사경찰 대대장이 비행단장한테 결재를 했어요. 오후 무렵에. 피의자 조사까지 해보고 나서 뭐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도주할 것 같진 않고 하니까 불구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만 피해자 조사 딸랑했는데, 그리고 피해자 조서에는 상당히 중대한 내용들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피의자의 진술은 확인하지 않은 채 불구속 수사 방침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을 보고하는 최초의 문건, 인지보고서. 이것을 작성하는 건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수사관이지만 군 지휘체계 특성상 담당 군사경찰 수사관이 단독으로 불구속 의견을 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각 비행단에는 초동 수사를 맡는 군사경찰과 검찰 역할을 맡는 법무실이 있고 공군 본부에 그들을 총지휘 감독하는 본부 법무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비행단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군사경찰이 초동 수사를 한 뒤 피의자 구속 혹은 불구속을 비행단 군검사와 상의를 하고, 이때 비행단 군검사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지휘를 받아 군사경찰과 소통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람 중사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 불구속 수사 결정을 내린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이게 아마 공식적으로는 사건 처리 권한이 비행단장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각 그 부대장한테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법무실장한테 그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공군 그 비행단장님쯤 되면 그 법무실장님을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 그 공군 법무실장 뭐라고 하니, 어떻게 하래, 지침이 뭐야,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해 하고 당연히 물어보시겠죠. 공식적으로 해당 부대의 부대장이 사건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관행상 공군본부 법무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 판단은 누가 내린 걸까? 지난 11월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 증거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우린 그 녹취록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실장님이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전관 예우 때문이라는 추정이 담겨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정관예우에서 봐주기 수사하고 결국에는 사건이 이 모양이 됐다라는 중요한 의혹들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신빙성 있는 제보의 근거 자료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의혹의 당사자인 현 공군본부 법무병과의 수장 전모 법무실장. 그는 병과 최초로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진급한 인물이기도 하며 이중사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해람 중사 사건으로 공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당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건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이후 전모 법무실장은 이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은 가해자 장중사가 선임한 법무법인과 전모 법무실장의 관계가 특수하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모 법무실장의 대학 동문이자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모 변호사와 공군예비역 장모 소장이 해당 법무법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군 법무실장과 같은 대학 동문이었던 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거기에 육해 공군 예비역 장군들이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그분들은 군과의 소통 강화겠죠. 그 소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전모 실장과 관련된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녹음된 대화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총장이 구속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속이 된 거니까. 아 그래요? 아, 총장은 구속해야 된다고 그랬어. 처음 사건 그 죽기 전부터요? 몰랐냐 이거? 네, 참모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건 뭐였어? 이성용 씨는 아무튼 구속하는 게 맞지 않아 이랬는데 안 된 거고요. 그러면 이성용이 되게 억울한 거네요. 당연하지. 제가 나와서 얘기는 못해보겠지. 그 생각을 해봐. 걔네들이 구속하라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한 얘기고 바람직한 얘기 아니야? 그죠. 구속해갖고 나중에 뭐 무죄가 나오더라도 구속한다고 하는데 자기한테 마이너스 될 게 뭐 있어. 군사법원은 뭐 그냥 뭐 총장 뭐 그렇게 까라고 했다 하면 뭐 없는 것도 만들어서 구속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저가 진짜 그런 사건에 맡아가지고 진짜.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의 최고 수사 책임자였던 전모 법무실장. 그의 입장은 뭘까? 어떠세요? 수사 책임자로서 좀 뭔가 이건 누구 잘못이었을까요? 아니 결과가 나온 건 참 안타깝죠. 근데 또 이제 법적인 책임도 다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좀 아쉽다고 그래가지고 법적 책임을 묻기에 좀 맞지 않는 인원들에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은 이게 더 후유증이 크다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사람이 죽는 사고인데 아쉬웠던 몇 가지 때문에 사람이 죽나요? 아니, 그런데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살하는 그 과정 이것은 공군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원인이 이제 뭐 성추행으로 100% 성추행으로 인한 걸로 이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동의가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사망 원인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명확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 아까 그 공군 이제 입장도 좀 분위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저는 좀 오히려 좀 뭐 가도하면 가도했지 이게 봐주기 수사는 절대 아니거든요. 공군에서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는 전모 법무실장. 하지만 이중사가 죽고 나서야 가해자 장중사는 구속사를 받았고 이중사의 죽음이 논란이 되고 나서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는 이중사가 사망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발표됐습니다. 관련자 36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람은 소수였던 수사 결과. 유족은 수사가 미진했다며 특검까지 요구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 딸을 잃은 지 오늘로 310일째. 하지만 부모님은 아직 딸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춥냐? 어? 여기가 너무 차가워. 조금만 기다려. 엄마 아빠가. 이 문만 열면 우리 딸 있는데. 매일같이 딸에게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자들의 처벌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과연 부모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늘을 사랑했던 대한민국 공군 이해람 중사. 그녀가 올 봄에는 이 차가운 냉동고를 떠나 꽃비가 내리는 따뜻한 땅에 잠들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